자,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순열 세 종류에 대한 공부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바로 연계해서 문제풀이도 풀어봤어요. 워크북에 좀 더 많은 문제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우리 진도 내려가서 어디 가냐면 7페이지 보세요. 지금부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에서부터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내용 뭐야 하면은 바로 이 내용.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이제 조합을 좀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두 번째 강의는 앞에 강의가 좀 길어서 3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요번 강의도 원래 이제 20분씩 3개를 찍어야 되는데 아마 요번엔 30분짜리 딱 2개 아니면 30분, 20분 정도 해서 강의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전체 러닝 타임은 똑같을 텐데 아마 강좌의 흐름상 조금 더 시간이 오버됐음을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갈 텐데 중복 허락하지 않는 조합에서 이걸 공부하면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같은 문자 나열 순열도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기능 때문이냐면 첫 번째 정의입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n permutation r,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순열은 n개 중, 즉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인 거야 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 n개도요 서로 다른 배경이죠. 서로 다른 배경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선생님이 병을 끌 거야. 우리 환하게 공부해 봅시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이 n개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주머니 안에는 공이 n개가 있는데 그것도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전체 1부터 n까지 적혀져 있는 서로 다른 공 n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r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있는 공을 잘 봐. 선생님 품 안에는 1번부터 r까지 공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왜 r개를 뽑았니? 라고 했더니만 내가 지금 집어넣어야 될 공간이 있는데 앞에 상자에 빈 상자가 총 몇 개가 있냐면 r개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내 품 안에 공은 r개, 여기 상자에 있는 공의 개수도 r개. 그래서 첫 번째 공 집어넣어야겠죠? 첫 번째 공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r가지. 두 번째 공 잡았어. 넣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r-1개. 그 다음 r-2개.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갈 거라는 얘기야. 그럼 r개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r개의 공간에 나열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은 뭔데?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은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내용 중 바로 이 부분만 발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개 중 r개 뽑기라는 과정까지만 내가 하겠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n개 중 r개를 뽑는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야, n permutation r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행동이 두 가지로 나뉜다. 뽑는다, 나열한다. 뽑는다, 나열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표현하는 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n permutation r이 뭔데 하면은 맨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름표를 만들어 주세요. 이걸 갖고 이름표만 만들어 줘. 이것을 n combination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뽑았습니까? 예. 그러면요, 이 r개를 나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자, 뽑았니? 네. 내 품만에 공 r개 있어요. 공간 몇 개야? r개요. 배열해 줘. 처음 r가지, r-1, r-2, r-3, 점점점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나는 뭐다? r 팩토리알이다.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에요. 여기는 뽑는다. 뽑기, 그 다음에 여기는 나열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나열하기, 이게 되는 거죠. 나열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의 해석이 바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름표를 정해준 이 N 컨비네이션 R을 정리해봐 라고 하면 바로 N 컨비네이션 R이란 건 뭐냐면 당신이 뭐라고 했어? 나는 N 퍼미테이션 R이 있는데 그게 뭔데? N개 중에 R개 뽑고 거기까지 R개 나열하기 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행동 중에서 이어지가 곱사건이잖아? 이걸 나열하기라는 과정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이 기능 중 이 뒷부분을 나는 삭제시켜주세요가 되는 거야.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의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글자로 보이기보다는 말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N개 중에 R개 뽑기란 중복 허락하지 않는 순열, 즉 N개 중에 R개를 뽑고 R개를 나열한다. 그 과정 중 R개 나열하기를 삭제시켜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1 때 공부해봤지만 실제로 연산을 하게 되면 선생님 7 컨비네이션 3이 뭐죠? 라고 물어봤어요. 7 컨비네이션 3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런 거죠. 765 321 이거 왜 쓰냐 묻는 거예요. 7부터 3개씩 쓰는 이유가 뭐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중복하지 않는 순열인 거죠. 7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하기. 다시 말하면 765라는 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7 퍼미테이션 3. 7개 중에 3개를 뽑아 3개 나열하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쵸? 잠깐만. 3개 나열하기는 삭제시켜 주세요. 정답.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마 이 과정의 연산은 아마 실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가볍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심화 정리를 하면, 심화 연산을 해주면 뭘 쓸 수 있어? 라고 할 때 바로 7 컨비네이션, 기본적인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같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이 설명에서는 결국 기준이 뭐냐면 R이 N보다, 다시 말하면 N의 절반보다 많아 적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현재 R이 2분의 N보다, 이게 절반이라는 뜻이야. 전체 값의 절반 보다 만약 값이 작거나 같다면 그때는 그냥 N 컨비네이션 R로 푸는 거고요. 만약에 개수가 2분의 N, 절반보다 많다면 이 글씨를 외기보다는 뜻을 생각하세요. 절반보다 많으면 그때는 뒤집어 까서 N 컨비네이션 N-R로 풀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설명했듯이 7 컨비네이션 3은 어때요? 뭐 7개인데 3개 정도면 절반이 3.5니까 작네. 그럼 쓰는 게 몇 개 안 되잖아. 맞아요. 765 321을 써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때요? 설명해준 7 컨비네이션 5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7, 6, 5, 4, 3 5, 4, 3, 2, 1 좀 많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뒤집어 까란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7 컨비네이션 2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실제 연산하는 양이 줄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언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연산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연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우리가 언제 배웠어 하면 고1 과정에서 쉽게 배웠던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해석을 한번 배워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N개 중에 R개 뽑기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해줄 텐데 첫 번째입니다. N개 중 R개 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N개 중에 R개 뽑기. 단 현재 여기서는 배열 자체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자. 근데 나는 배열 안 해.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편하게 그냥 N 컨비네이션 R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선생님, N개 중에서요 R개를 뽑으세요. 뽑고 동시에 그 R개를 나열해 주세요. R개를 나열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단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단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죠? 그러면 이것이 한 가지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앞에 가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내 품 안에 있는 공이 몇 개냐면 1부터 R까지 많은데 R개의 공간에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1번 공을 잡았어. 어디다 넣지? 이게 R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R-1. 그러면 배열 가지가 후리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R 팩토리얼의 의미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R개의 공을 R개의 공간에다가 자유롭게 나눠주겠다. R개의 공을 R개의 자리에다가 자유롭게 나눠주겠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R 팩토리얼이야. 그런데 만약 내 품 안에 있는 공이 R개가 있는데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라면 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면 일단은 뽑기는 N 컨비네이션 R로 설명할 수 있지만 뽑는 건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그것이 한 가지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배열 가지수가 바로 한 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죠. 함수가 있는데 x가 이렇게 1, 2, 3이 있고요. y가 현재 1, 2, 3, 4, 5가 있어요. x에서 y로 갑시다. 그런데 질문은 x 값이 커감에 따라서 함수 값도 커집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방법의 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건 함수 값이 있는데 여기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등호가 없다는 건 중복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는데 잘 봐요. 정의역이 몇 개죠? 3개예요. 정의역이 몇 개라고요? 3개. 그러면 치역도 몇 개 나와야 돼? 3개.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 할 거야? 하면 5 컨비네이션 3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뽑아주세요. 누구? 1과 3과 5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증가함수라고요. 정의역이 제일 작으면 치역도 제일 작은 놈으로 가면 되죠. 정의역 중에 제일 크면 치역도 가장 큰 놈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하면 한 가지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답은 5 곱하기 4, 2 곱하기 1. 즉, 5 컨비네이션 2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셨죠?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이 해석 부분을 반드시 책에다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다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처음 설명했을 때 우리가 순열조합 2강 처음 설명했다시피 조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자.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살짝 분필 좀 가져오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조합의 곱과 조합의 곱하고 분할을 설명해 줄 거야. 자, 심화 정리를 해주는데 조합의 곱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합의 곱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했죠. 그럼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거는 몇 번 뽑는 거야? 그러면 시행 횟수가 한 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N 컨비네이션 R 뽑는 횟수가 몇 번? 뽑는 횟수가 몇 번? 그러면 1회 이게 되는 거죠. 자, 뽑는 횟수가 1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중복하지 않는 조합이구나.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이지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아직은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꼭 비교할 것은 선생님, 그러면 뽑는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어떡하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뽑는 걸 2번 이상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뭔데? 라고 하면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발취해줘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발취한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곱으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합의 곱. 다시 말하면 나는 뭐 한다? 순서가 중요하잖아. A에서 몇 개 꺼냈어? B에서 몇 개 꺼냈어? 그러니까 출처가 A와 B를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곱사건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조합의 곱과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이제 분할을 할 거예요. 과 분할을 들어갈 텐데 이 곱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때 A 곱하기 B라는 사건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거는 바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뭘 먼저 했고 뭘 나중에 했지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해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2회가 되겠죠. 알았습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또는 구분을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절대 우리 학생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발취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중요하겠다 혹은 구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아,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는 그냥 N 컨비네이션 R 그 다음에 M 컨비네이션 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 있는 것 자체는 A라는 주머니고 이거 B라는 주머니구나 라고 해서 서로 다른 주머니에서 각각 발취를 한다면 현재 설명해주면 이제 A라는 주머니하고 B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N개가 있고 여기에 M개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각각 발취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래 버리면 어떻죠? 이것은 그냥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의 곱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살짝 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이럴 때는 단순하게 편하게 문제 풀어줘. 언제 가장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확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정리입니다. 확률 때 가장 많이 쓰는 식의 정리인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두 번째예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각 발취하니까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으니까 뽑는 시행의 수는 2회가 맞아. 그러면 한 가지 같은 공간에서 반복해서 뽑는다면 이게 되겠죠. 같은 공간에서 반복 뽑기를 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분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는 네가 그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 중 이게 뭐야? 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겠다. N 컨비네이션 R 그 다음에 여기는 N-R N개 중에 알게 뽑았지? 한 가지 공간에서 뽑는 거야? 그럼 N개 중에서 알게 뽑았어. 남은 개수 몇 개 남았어? N-R개. 그럼 거기서 또 뽑아봐. 이 뜻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반복해서 뽑아봐.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뭐 한다? R. 그쵸?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붙냐면 이게 바로 2팩분의 1이 붙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 오늘 수업을 담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 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위아래 칠판을 나누어서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의 페이지를 이쁘게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분할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선생님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4권의 책이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A, 편하게 여기다가 A, B, C, D라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조교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조교 일로 와봐. 네, 선생님. 여기 똑같은 상자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요거 책을 한 권하고 그 다음에 3권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 좀 해봐. 똑같은 상자야?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저 한 권 먼저 할까요? 세 권 먼저 할까요? 뭐 그건 뭐 상관없다. 야, 네 알아서 해라. 한 권을 먼저 하든 세 권 먼저 하든 중요한 건 한 권, 세 권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만약 내가 한 권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세 권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경우는 얘가 바로 4 컨비네이션 1. 이 네 권 중 하나 잡아서 포장을 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남은 세 권이 남잖아? 그러면 세 권 중에서 세 권을 뽑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몇 가지예요? 하면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곱을 썼습니까? 예. 그러면 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는 우리 과정은 야, 한 권하고 세 권으로 나눠 놓기만 하면 돼 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했지만 네가 쓰는 식은 이미 곱을 쓰는 순간 순서를 중요시 여긴다는 식을 따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순서를 반영하지 않는 식은 없다는 거예요. 순서를 반영하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식은 없다. 2회, 반복 뽑기했다는 건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곱사건이다. 그러면 곱사건이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지금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난 순서 안 중요한데? 저 식을 갖고 오게 되면 난 순서 중요하게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저 순서를 없애버려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게 바로 1회고요. 이게 1회, 그 다음에 여기는 2회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용을 잘 봐두셔야 될 것은 1회에서는 몇 권을 뽑는다고요? 한 권이에요. 그러면 2회에서는 몇 권이에요? 라고 하면 3권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고요. 한 권짜리하고 3권짜리는 덩어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용이 순서가 안 바뀝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게 A면 이렇게 되고 B면 어떻게 돼? A, C, D. C면 어떻게 돼? 이거 A, B, D. 이거 D면 어떻게 돼? 이거 A, B, C.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선생님, 근데 위아래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1회가 이렇게 B, C, D를 하고 2회에서 A라고 쓰고 싶으면요, 절대로 이 식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4 컨비네이션 3을 쓰는 게 먼저예요. 4권 중에 3권을 먼저 했고 남은 거 하나를 포장했어.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습을 띌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내용도 한 권, 3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이 식으로 표현되는 내용은 이렇다. 그러니까 총 몇 가지 하면은 4가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덩어리가 다르니까 헷갈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봐두세요.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2권 포장해봐라 라고 설명했어요.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 네, 쌤. 그러면 4 컨비네이션이 4권 중에 2권 잡아서 포장했어. 남은 2권을 갖고 와서 또 포장해야지 라고 하면 2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4, 3, 2, 1 곱하기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시면 이거 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6가지야?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게 1회라고 했죠. 여기는 2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회일 때는 어떻게 돼? 하면은 여기에 바로 A, B가 뽑히면 여기 있는 2회에는 CD를 뽑았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또 A 기준이면 AC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는 BD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AD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는 B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BC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가 AD가 될 거고 여기서 BD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는 AC가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CD를 뽑았어 라고 하면 여기는 바로 AB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곱사건이니까 2권인데 똑같은 덩어리죠. 2권.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AB가 먼저 뽑히고 CD가 나중에 뽑혀. 이것과 CD가 먼저 오고 AB가 나중에 와. 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AB가 먼저 뽑히고 CD가 나중에 오는 것과 CD가 먼저 오고 AB가 나중에 오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얘네 2개가 다른 겁니까? 아니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이 잘 들어야 될 게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AB와 CD가 이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것, 즉 2개의 덩어리를 2개의 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가짓수를 삭제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뒤에 뭐가 붙어야 돼? 하면은 바로 2팩분의 1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설명해? 하면은 똑같은 덩어리 몇 개냐? 덩어리가 2개. 현재 이것을 2자리에 나열하기를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삭제해줘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그젠플 딱 2개만 더 보여줄 테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지금 현재 뽑는 횟수가 1회일 때와 2회일 때, 그리고 2회일 때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각각 발췌할 거냐, 아니면 한 가지 환경에서 반복 뽑기 할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록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줄게. 잘 봐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책이 6권이 있어. 예, 책이 6권이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A, B, C, D, E, F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선생님, 만약에 1권, 2권, 3권 이렇게 한번 쪼개주세요. 그러면 덩어리가 다 다르겠네? 예. 그러면 6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이게 되겠죠? 예. 그러면 맨 처음에는 몇 권이라고? 1권. 두 번째는 뭐라고? 2권. 세 번째는 뭐라고? 여기는 DF. 이렇게. 그러면 이건 덩어리가 어때요? 서로 다르니까 이게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분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3권이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6 컨비네이션 3하고 3 컨비네이션 3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 내가 앞에서 A, B, C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2회에서 내가 D, F를 뽑았어 라고 하는 내용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D, F가 먼저 오고 A, B, C가 나중에 오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얘는 이 식은 어떻게 돼? 다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얘기야. 방금 설명했듯이 얘랑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왔어를 중요시 여길 거란 얘기야. 이 곱사건은.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이게 중요치가 않잖아. 누가 먼저 나왔는지가 안 중요해. 맞아. 그래서 그 뒤에다 뭘 깔아야 돼 하면은 이 2개의 덩어리를 나열하는 이 팩토리아를 삭제해 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만약 그러면 3권, 아니 2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6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A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2회에서 CD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회에서 EF가 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랑 AB가 먼저 오고 EF가 나중에 오고 마지막에 CD가 오는 것은 얘랑은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근데 우리 눈에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AB가 먼저,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EF. 결국 누가 먼저 나왔는지는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야 하면은 3개. 그러니까 현재 AB가 맨 앞에 있으면 CD, EF. 가운데 있으면 CD, EF 왔다 갔다. 맨 밑에 CD, EF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결국 나는 이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야? 3개. 그러면 3개를 나열한 것을 삭제해야겠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3개의 똑같은 덩어리가 나열되는 거, 요 3개가 나열되는 것은 삭제해주겠다. 즉 서로 다른 덩어리면 삭제가 안 된다. 같은 덩어리는 뭐 한다? 이것이 나열될 때 같은 덩어리다 보니까 이것이 내용이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곱사건의 형식을 써야 되니까 일단은 순서를 중시 여기는 그 식을 그대로 따라주고 마지막에 가서 그 순서를 삭제해 줘야 한다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바로 이것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줘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조합에 대한 해석, 기본적인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의 차이를 못 느끼시면 절대로 문제 풀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뽑는 시행의 수가 한 번일 때는 n 컨비네이션 r로 끝나겠지만 뽑는 시행의 수가 2회 이상이 됐을 때는 이게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각각 발췌할 거냐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 뽑기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배웠던 거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책에다가 업데이트하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뭐 하자? 다시 돌아와서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을 배우면서 바로 문제풀이까지 하면서 곧 이어서 중복 허락하는 조합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